처음 듣는 새로운 단어들은 말 그대로 전에 없던 단어인데 대부분 외국어입니다. 그 모든 신기술이 다른 나라의 것이라서 그렇고 우린 이걸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것인데 그 개념이 참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지속 가능성이나 거버넌스란 단어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생존력이나 관리 방식이라는 한국어도 있지만 뭔가 더 새롭게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중 스마트 시티란 개념은 오래된 개념입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됐습니다. 어디까지가 스마트인지도 모르고 뭐가 더 스마트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제 얄팍한 상식으로 스마트 시티를 정리하면 도시 기능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해서 최소한의 관리로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만든 스마트 시티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전산화해서 관리합니다. 신호등 점등 간격을 조절하고 각종 공과금의 수치를 입력하고 범죄가 생기기 전 미리 대처할 인력을 파견하고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교통관리, 나아가 병원 등의 기록관리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고 차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원격 시동 같은 동작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미 스마트 시티를 간접 경험한 것입니다. IoT란 개념은 물건들을 서로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연결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걸 자동으로 하면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몇 년 전 스웨덴의 도시 컨설팅 업체 이지파크는 세계 500개 도시들을 상대로 스마트 시티에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코펜하겐을 1위로 꼽았습니다. 1000년이 넘은 도시가 꼽힌 건 상당히 의외에 가까웠는데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 만들며 발전해 나가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이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 발표한 탄소 중립 정책에 도움이 되려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이고 발전량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이 필수적이었고 이걸 수행하는 데 스마트 시티 같은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코펜하겐 솔루션 랩은 기술 환경부 같은 정부 부서와 민간에서 모인 인력으로 코펜하겐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도심 인구 60만, 외곽 인구를 합하면 120만의 고도는 계획도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시청 탑 높이의 106m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조례는 코펜하겐을 바꾸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높은 시민의식과 작은 규모의 도시는 흡사 실험장으로 쓰이기에 적합합니다. 정체구간, 도심 공기질, 쓰레기 수거 관리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사회 시스템에 먼저 착수하고 유동인구 분석, 기후변화 측정, 디지털 서비스 강화 등 궁극적으로 코펜하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한국의 첨단들이 떠오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에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지역을 67곳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교통량과 날씨 정보나 전광판 등은 이 사업의 단계 중 하나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 관리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경우는 굳이 스마트 시티란 이름을 달 이유도 없을 정도로 이미 스마트한 도시입니다. 전 국민이 소유한 스마트폰은 전 국민이 스마트 도시 정보를 이미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 뭘 짓고 뭘 만들고 같은 국책사업이 필요 없이 서로 연결만 시키고 그 데이터를 어느 장소에서 보관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보이고 또 보여지고 자랑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절대 이룰 수 없는 스마트 시티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하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노르디쿠스 루크였습니다.